안녕하세요, 작가 판지상입니다. 네. 요새는 차에서 많이 찍고 있네요. 이게 차에서 찍으니까 되게 좋아요. 좀 뭔가 시간을 제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없거든요. 지금은 또 오늘은 제 물건 입찰을 하러 갔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일이 뭐 일상적인 거니까 운이 좋아야지 한번 되는 거고, 어쩌다가 한번 되는 거지. 싸게 받으려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입찰 수를 계속 입찰을 여러 번 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꾸준히 멈추지 않고만 간다면 언젠가는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게 좀 바보 같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머리로 하는, 뭐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안 좋으면 뭐 몸이 고생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특수 물건이나 뭐 그런 거에서 뭐 위장 임차인이나 가장 임차인이나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요새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거는 사실 안 해요. 그 왜 안 하냐면, 그런 거 저도 해봤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경매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그 물건이 되게 괜찮다, 뭐 경쟁력 있다,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해서 특수물건 강의들 뭐 다른 뭐 수업에서 뭐 저는 그런 수업이 없는데, 저는 그런 수업이 없는 이유가 제가 별로 안 해봤으니까 없는 거고, 뭐 그런 수업을 하는데도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특수물건 그런데 특수물건 위주로 가르치는데, 근데 왜 저는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냐면, 이게 거기도 싸게 못 사요. 뭐 유치권을 내가 멋지게 깨트리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뭐 싸게 하면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저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싸게 될 수 있는데 분명히 싸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쉽지 않냐고 하냐면, 그 특수 물건을 보시는 분들은 특수 물건만 해요. 당연히 뭐 반지하 이런 거 뭐 쳐다보지도 않으시겠죠. 그리고 대부분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 자본이득 포지션에서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저랑은 뭐 겹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특수 물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유치권이 걸려 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위장임차인이 있다는 뭐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그런 물건들이겠죠. 근데 그 물건은 제가 왜 안 하냐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싸게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방향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안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오래 뗄 수 있는 방향을 항상 고민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 많이 드리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물건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어쨌든 나는 월급이 지금 꼭 있어야 되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특수 물건은 분명히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정지상권을 한다 하면은, 이런 물건은 기본적으로 1년, 2년이에요. 1년이 넘죠. 기본 2년은 걸려요. 그러면 거기서 뭐 차익은 많이 거둘 수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하나 물건을 뭐 접근하는데 뭐 분석도 많이 들어가요. 현장 조사도 많이 더 꼼꼼히 해야 되고, 거기 가서 조사할 것들이 더 뭐 주변 시세를 알아보거나 할 때 뭐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기회가 없다고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물건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이 한 물건을 했을 때 내가 에너지를 좀 많이 안 쓰는 방향으로, 왜냐면 저는 회사가 중요하니까 회사 일 하면서 할 수 있는 물건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물건에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당연히 경쟁자는 좀 덜 하겠죠. 근데
그거 특수 물건 보는 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 물건만 하시거든요. 다른 물건, 일반 물건은 보지도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나 혼자만 특수 물건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뭐 그것도 경쟁이 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특수 물건은 대출 받기가 어렵거든요. 대출이 뭐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가 뭐 은행원 누구를, 금융권에 누구를 친하게 알고 있다, 뭐 자주 거래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뭐 해주는 데가 간혹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대출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한번 그 임장을 하고 거기 알아보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는데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충격이 되게 커요. 어쨌든 저는 항상 오래 뛰는 방향을 고민하는데 그런 물건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금방 지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물건들은. 그냥 이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포기하게 되게 쉽거든요. 내가 그 물건을 조사하는데 막 몇 주일에 걸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만약에 폐차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굉장히 심해요. 후유증도 심하고 이 계속 달리는 힘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건 조사, 현장 조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꼼꼼히 하지 않는 방면이, 왜냐면 물건, 어차피 저는 오늘도 그렇지만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대다수가 떨어지는 날이 훨씬 많거든요. 입찰을 갔을 때 폐차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내가 에너지를 한번 그렇게 많이 썼던 물건이 폐차이 되면 이건 충격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기가 싫어져요.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 뛸 수 있는 방향을 항상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사실 안 해요. 그 경매 하시는 분들이 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입찰할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물건 현장을 보러 갔을 때 되게 괜찮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 너무 좋아 보이는 물건, 이 물건 진짜 갖고 싶다 하는 물건들이 종종 있어요. 그 물건에 그럼 막 조사도 꼼꼼히 하게 되고, 뭐 시세도 꼼꼼히 조사하게 되고, 막 혹시라도 뭐 팔았을 때, 그럼 뭐 월세 조사나 아니면 매매 시세 조사나 이런 거 열심히 하게 되면은 진짜 매력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하고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장에 가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 물건을 꼭 갖고 싶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뭐 매매 시세 차익을 자본이들을 노리시든 아니면 현금 흐름을 뭐 보시든,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부동산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지가 가장 사실 중요한 거고, 그거 이유 때문에 하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 물건하고 사랑에 빠지면 그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높게 쓰게 되고, 근데 높게 써서 뭐 수익률 나오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손해를 보면서 하게 되는 경우도, 무리하게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경매를 하고 한 건 받고 끝내시는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경매를 시작해서 뭐 제 수업도 그렇게 뭐 저렴하다 싸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수업을 뭐 다른 수업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수업을 들었으면, 뭐 예를 들어 10명이 있어요. 10명의 수업을 들으면 5명은 사실 그 권리 분석이라는 거, 경매 공부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한 건 받고 끝내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저처럼 막 20개 뭐 25개 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으세요. 뭐 저밖에 없다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닌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물건에 대해서 보고 너무 거기에 한 물건에 대해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쏟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당연히 수익률을 보면서
어쨌든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 수업을 들였으면 저는 이왕이면 오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래 할 수 있으려면 하나의 물건에 너무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 물건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저는 오래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아이 그거 뭐 한두 건 할 거면 굳이 뭐 경매 수업을 들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경매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니면 컨설팅 받아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뭐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는 항상 오래 하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물건에 그렇게 에너지를 저는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 물건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욕심이 생겨서 수익률도 조금 줄이고 가격을 높게 쓰게 되면 수익률도 조금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물건이 괜찮으면 수익률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다, 그리고 유지 보수 하는데 별로 비용이 안 들 수도 있을 거니까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걸 생각해서 조금 내 수익률 기준보다 좀 높게 써서 만약에 낙찰되면 뭐 다행인데 폐찰이 됐어요. 이거 진짜 기운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기가 싫어져요. 의욕도 안 나와. 이제 경매 시장은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봤을 때 만약에 좋으면 이건 분명한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눈에 좋은 거는 다른 사람도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은 어차피 싸게 못 사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제가 반지하 말씀드리면 반지하 싸게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이건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이, 편향적인 시선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 좋은 측면에서 내가 좋은 측면을 계속 저는 찾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임장을 하거나 현장을 보거나 아니면 물건 분석을 하거나 했을 때 에너지를 좀 많이 안 썼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안 쓰는 방향. 왜냐면 저는 오래 뛰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가면 폐차라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니까 그거에 너무 상처를 제가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매에 대한 기준이 좀 그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또 왜 특수 물건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